참 첫 번째로 얘기할 게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오늘 나온 소식이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유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지금 기사들이 뭐 한겨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지인에게 최근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 라고 하소연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사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관련해서 이제 종결 처리하면서 수많은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왜 갑작스럽게 그냥 종결이 됐을까?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박 실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네. 저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여사의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가 국가기관이 공식적인 결정으로 문제 없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대통령 기록물이든 뭐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결정된 거는 저는 권익위가 국가기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부분이다. 네. 항상 공식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명분을 갖춰야 되는데 조금의 명분도 없다. 그래서 강하게 권익위를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왜 권익위 직원들은 예를 들어 방심위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원들이 방심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그렇죠.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위원장에 냈죠.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그런 목소리도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쨌든 뭐 전 제가 한 얘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인에게는 그런 것들도 다 뭐 제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마음의 짐으로 작용을 그게 했겠죠. 마음의 짐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공적인 경우와 다르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그렇게까지 심적 압박을 느끼게 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네. 물론 유서가 공개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부 JTBC나 한겨레 일부 기자들이 이 고인의 지인이 통해서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네. 지인이 얘기하기를 이 고인이 평소에 디올백 문제를 명확히 양심대로 일 처리를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조직에 실망을 끼친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토로했다는 게 이제 지인의 주장인 거죠. 네. 근데 유서가 있으면 그런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서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국가기관 자체가 제 할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런 게 뭐 아주 순화시킨 표현을 하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고인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서 만약에 진짜 실제로 어떤 압박이 있었다, 어떤 압박의 실체가 있었다 이런 게 좀 드러나기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겨레 신문에서 자세하게 그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하고 기사 내용을 썼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 6월 10일 날 네. 이것은 혐의 없음, 위반 사항 없음 해가지고 종결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실망시켜드려 뭐 죄송하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국장님이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결론을 억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느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괴로워하신 모양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사망했는지 사실관계가 좀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고 박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서가 있으면 좀 그런 것들도 좀 공개되고 여러 가지 조사 참고 자료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결론적으로 정권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것. 네. 권익위의 담당 국장과 다른 결론을 내도록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이건 직권남용 걸릴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일들이 계속 네. 정부의 공적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군에서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발생했고, 지금 또 권익이라는 공적 집단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나라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괴롭습니다. 저 자신도. 저도 그런 게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전 사실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한 20년 이상 후퇴한 것 같아요. 네. 20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이면 거의 전두환 정권 때로 온 것 같아요. 거의 민주화 이후로 30년 전 민주화 전으로. 예. 네. 왜냐하면 국가기관들이 어떤 게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뭐 숨기고 싶은 것도 많겠죠. 권력이 잘못 행사됐다거나 그럴 때 많겠죠. 전 그런 거 이해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들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사과를 하거나 또는 최소한 자기 합리화라는 걸 하거든요. 자기 합리화라는 건 너 사실 그게 아니잖아 라고 따졌지만 나름의 변명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네. 명분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수긍할 만한 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자기 합리화도 없고 변명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냥 뭉개버려요. 그러니까요. 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난 이거야. 권익위의 결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방심의 결정도 여사자를 안 붙였다고 무슨 행정주도 이게 어떻게 고등학교만 나온 분들도 이게 논리에 안 맞다는 걸 알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밀어붙이고 그런데도 인정되잖아요. 그 사람은 또 승진해가지고 또 승진이 아니라 다른 본인- 좋은 자리 갔죠. 네. 시청자위원회, 아. 뭐 위원장 이런 자리 가버렸죠. 예, 그렇죠. 시청자 무슨 재단, 미디어 재단인가 거기 이사장으로 갔죠. 그리고 입틀 막 이렇게 딱 그 사진 정말 바로 징계를 때려도 시원찮은. 저는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여사나 그 입틀막 경호처 직원이 딱 막은 사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대통령 여사나 아예 속 시원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네.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자꾸 자기한테 딴지 거는 사람 싫었는데 저 경호처 직원이 정말 내 마음을 잘 표현해줬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한 건 너무 과했다라고 그 사람을 징계 내려야 돼요. 뒤로는 징계 내리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나중에 내가 좋은 자리 했으면 너 다시 좋은 데 써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더라도 당연히 국민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게 상식이에요. 네,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죠. 그 모습을. 그렇죠. 네. 그걸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이 명분이 죽으면 대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나쁜 짓을 못하는 건 안 들키려고 못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해놓고는 너무 뻔뻔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너무 많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전혀 국민들을. 개념치 국민들을 않아요.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무시하는, 보면. 우롱하는 네. 거예요. 그 솔직히 이게 표현이 좀 과할 것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막 잘 지내셨냐고 하면서 마른 생선 요리법 알아보고 명란 어묵 이런 거 명란어묵장. 보시면서 상당히 좀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는 게 나 정말 못 참겠더라고 이게. 네. 아우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참. 하필이면 또 휴가 중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제가 같습니다. 원래 이해심이 되게 넓은 편인데 네. 다 뭐 제가 원래 제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성선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금 약간 무도함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무도와 무능인데 보면 이 무도함은 뭐 박근혜 정부 때나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저는 훨씬 더한 것 같아요. 일단 무능한 것도 더하고 무도함은 더더더해요. 뭔가 너그러운 박성태 실장님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너무하다. 그렇죠. 네. 너무 뻔뻔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하랑님이 장 소장님 표현 과하지 않아요? 화가 납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표현을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광고 같아가지고 못 썼어. 나중에 방송 끝나고 쓸 테니까 그거 표현 쓰면은 네. 또 바로 또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못했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휴가 관련해서 이건 짧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대통령이랑 여사가 따로 다니는 것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여사가 이제 부산 뭐 깡통시장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국민 사과도 없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환히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아니다. 그냥 여사로서 영부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비판 많이 했어요.
그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이나 의구심 해결되지도 않고 여사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직접 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태연하게 활짝 웃으면서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의 감정상, 법적, 도덕적, 윤리적 감정상 맞는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가를 갔는데 따로 시장을 방문을 해? 대통령하고? 이것도 참 처음 보는 컨셉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싸웠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저기 넘버원인데 따로 가야지. 내가 왜 따라다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김건희 여사인가요? 건희 여사님.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선하게 생각을 하자면, 참 뭐 통영 뭐 이렇게 같이 다닐 필요가 뭐 있겠어. 우리 기반인 부산에 가가지고 또 여사님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다. 그리고 과연 저렇게 나라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주식도 떨어져가지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화가 나 있는데 활짝 웃으시면서 이거 명란어묵 맛있어요 막 이런 게 맞는 것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 뭐 시기적으로 대통령 또 여사가 그런 사진을 주가 대폭락의 날 그냥 급락이 아니에요. 16년 만에 최대 폭락인데 그런 날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건 정무적으로 빵점이다 일단. 정무 감각이 일단. 네, 그리고 또 하나 왜 대통령과 여사가 휴가에서 같이 자고 떨어져 있지? 저도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다만 그 나이 정도 되면 따로따로 휴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더라. 네. 그리고 대통령과 여사의 스타일이 볼 때 남의 이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라는 모범적인 틀을 그게 뭐 중요해? 약간 요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서로 취향에 맞게 각자 라고 움직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사가 지금 명품 디올백 문제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화난 얼굴로 시장에 나오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대를 버렸다 이미 그건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서글프네요. 네, 경호처 부속 건물에 검사들을 불러서 자 핸드폰 여기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바구니에 놔주시고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이거는 국가기관의 할 일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적절화를 넘어서 해선 안 될 짓인 거죠. 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수사 받는 중에 시장 가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정무적으로 안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모습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 뭐 그래서 기본이 레벨 5라면 레벨 2로 계속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요 레벨 단계에서 이해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부적절한 거는 처음에 명란젓 가지고 얘기를 네. 할 때 캐릭터 뭐 문화상품 이런 게 있죠. 자꾸 정책에 관여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여사의 공적지위라는 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지위에 대한 규정도 없고 그렇지만 관례적으로 여사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것들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왔잖아요. 네. 그것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입법이나 이런 문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그것도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는 건데 관광이나 뭐든 우리가 최재형 목사의 몰카에서 봤지만 제가 통일 문제도 좀 신경 써보려고요. 쓰지 마셔야 돼요. 네. 여사가. 네. 그리고 관광산업도 물론 좋은 얘기고 괜찮긴 한데 저는 거기서 여사가 정책에 자꾸 개입하려는 그런 단초가 보여서 네. 그건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티올백이나 받고 직무와 관련 없다고 지금 권익위가 얘기해서 어쨌든 그런데 네. 그런 분이 자꾸 정책에 나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저는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매일 같습니다. 눈으로 보셨군요. 네. 좀 통일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면 나라가 더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명란어묵 그런 거에는 관여하시면 그 정도는 괜찮다. 제발. 지금 말씀은 부산의 김건희 명란 젓갈센터 문화관 같은 걸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건의드립니다. 저도 거기까지 수용할게요. 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깡통시장 방문한 거 보면 좀 웃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깡통시장 방문한 거 보면 좀 웃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김건희 여사가 막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검사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받은 거 네. 받았을 때 검사들 검사들을 휴대폰 막 원격 조정해가지고 막 휴대폰이 폭탄처럼 뽕 터질 것 같으니까 압수했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거기 봐봐요. 많은 분들 막 아, 사진 그러네요. 찍었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 네. 그 사람들 거는 그러면 왜 안 빼서 네. 그죠? 검사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나 그럼? 아, 검사가 테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네, 판단했을 네. 수 있겠네. 왜요? 검사잖아요. 검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아유, 얼마나 날뛰어서 말도 안 순발력. 되는 해명을 했느냐. 그외 상징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비공개라고 하면서 부산일보에서는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렇게 내고.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그냥 공개적인 일이 활동하시고 많았네요. 경호들 딱 해가지고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가시려면. 이제 제2부속 설치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으로 수사받고 있는 중에 더군다나 그 수사도 특혜, 황제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정무적으로 네.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사 스타일이 제가 앞서 이제 레벨 2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 신경을 안 써요. 제가 그때 멘탈이 워낙 강해. 네. 두 분 다 멘탈이 강하시다. 고백할 게 있어. 뭐요? 어젯밤 꿈에 나 김건희 여사 봤어요. 진짜요? 어젯밤에?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관저도 내가 갔어요. 꿈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온 거야. 곧 어디 임명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보고 호놀룰루 총영사. 관저에 가서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무슨 비서관 임명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어. 와, 그래서 관저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내 꿈속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까지 평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모시는 비서관을 나보고 맡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 꿈속에서도. 네. 이게 말이 되나? 막 이러면서. 갔더니 이제 딱 소파에 앉아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한테 막 인사하고 같이 사진까지 딱 찍고 임명장 받으면서 근데 여사한테 임명장 받는 것도 웃기네. 대통령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여간 받으면서 네. 사진 딱 찍으면서 깼어요. 뭔가 되게 그래서 이게 식은땀이 확 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구체적이면서 사실적인데요. 그래서 여사님도 실물로 꿈속에서 뵙고 네. 관저도 가보고. 근데 관저에서 임명장을 주나 요즘에는 또? 그건 장 소장님이 여러 번 누차 반복해서 사실은 권력의 정점은 여사다. 그래서 누군가 임명장을 줬을 때 잠재식도 아니에요. 그냥 대뇌 속에 이 임명장은 당연히 여사가 주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로이드의 꿈의 분석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최근에 정부가 더 무도하게 가는 것 같으니 더군다나 방송계도 방통위원장이 바뀌고 나도 이러다 언제 엿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여사랑 내가 좀 여사가 나를 좀 잘 봐줬으면 잠재식 저쪽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꿈에 발현이 된 겁니다. 하지만 꿈은 꿈이다. 여사가 절대 안 지켜줘요. 제가 듣기로 용산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장성철 소장이다. 그래요? 네. 그 얘기 어떻게요? 들었어요? 저도 들었죠. 와. 제 아주 처음 몇 번의 들었네요. 핵심 관계자도 네. 어떡합니까, 소장님? 제가 나 좀 잘 봐줘 고발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 박 기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장 소장을 더 싫어해. 아니 그 얘기를 나 또 얼마 전에 들었거든. 그런 게 꿈에 나오는 진짜 거예요. 싫어한다고 막. 혹시 그래가지고. 식은땀 났습니까?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게 이제 깼어요. 잠재식의 불안이 표출된 거예요. 큰일 났네. 방통위원장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패널이 이렇게 꿈을 꿀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러고 있는데 두려움에 직무 떨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직무정지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할 게 없네. 네. 그런 꿈 듣고 가지고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